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의 관객일까? 아니면 주인공일까? 1%의 가능성밖에 없어도 일단 해보는 사람과 아예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태도 아닐까요? 오늘은 겁내지 마라, 해보면 된다. 이 책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KT에서 시작해 CBS에서 33년, 노조위원장과 방송국 대표까지 양쪽 끝을 경험한 사람이 책임에 대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묻습니다. 당신은 조직의 관객인가, 주인공인가? 1%의 가능성에도 일단 해보는 단단한 삶의 기술. 겁내지 마라. 해보면 된다. 작가 이열범, 출판사 미다스북스. 들어가는 글. 당신은 조직의 관객인가, 주인공인가? 사람은 하루 대부분을 조직 안에서 보낸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생계의 터전을 넘어 한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형성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은 그 조직에서 주인이 아니라 관객으로 살아간다. 주어진 일은 성실히 수행하지만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에는 침묵한다. 변화는 바라면서도 그 변화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다. 당신은 지금 관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통신기술자, 방송기술자, 경영자,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 살아왔다. 대학 졸업 후 KT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 CBS에서 33년간 근무하며 방송기술과 경영 전반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개혁을 요구했고, 전남, 울산, 전북 지역 방송국 대표로서 조직의 성과와 생존을 책임지는 자리에도 섰다. 기술 현장에서 출발해 경영의 최전선까지 경험한 시간이었다. 노조 대표와 회사 대표라는 상반된 위치를 모두 경험한 시간은 나에게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남겼다. 조직은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느냐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누가 책임지는 선택을 하느냐,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36년의 세월은 전혀 평탄하지 않았다. 갈등과 고난, 실패와 성취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때로는 물러서고 싶었고, 때로는 침묵이 더 편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만은 분명했다. 나는 언제나 관객이 아닌 주인공으로 선택하려 했다. 불편하더라도, 손해가 따르더라도 말이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역시 그 선택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다. 기록하지 않으면 경험은 개인의 추억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정리된 경험은 누군가에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내 삶의 성취를 나열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선택의 갈림길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어떤 태도로 책임을 감당했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한 이야기다. 특히 조직 안에서 도전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첫 직장 발령지는 거금도라는 섬이었다.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지만 그곳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환경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나는 사람을 만났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맡은 일을 내 일로 대했다. 주어진 조건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 나는 기술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고객 감동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CBS에 입사했을 때 나는 진실을 말하는 언론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구조적 문제들이 점점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았다. 거대한 힘 앞에서 무기력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관객의 자리에 머물게 했다. 나는 그 선택이 결국 조직을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했다. 직원들의 요구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개혁을 요구했고 대화가 통하지 않자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감수했다. 조직 안에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인 손실을 동반한다. 합의는 쉽게 파기되었고 보복과 압박이 뒤따랐다. 그런데도 그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조직은 희생 없이 바뀌지 않으며 변화는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성과는 단지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조직 문화 역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변화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관리부장과 지역본부장을 맡으며 나는 또 다른 리더십의 질문 앞에 섰다.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족한 인력은 외연을 넓혀 보완했고 문화와 참여를 통해 조직의 힘을 키웠다. 적자에 허덕이던 조직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에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어려운 자리를 맡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조직이 흔들릴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역할을 피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라고 믿는다. 리더란 앞에 서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조직과 함께 살아왔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붙들었던 원칙은 단순했다. 관객으로 안전하게 남을 것인가? 주인공으로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선택 기록이다. 이 책이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 침묵을 멈추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하나쯤은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관객석을 떠나 무대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은 분명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두려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무언가를 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객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주인공으로 살고 있나요?